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오늘 이 영상으로 공부 인생, 즉 영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고민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뇌각을 바탕으로 한 학습법을 적용하면 학습 효율이 극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뇌의 작동 원리를 이용한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을 알려드릴게요. 영어 인생을 바꾸시고 싶으신 분은 구독, 좋아요 하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부터 영상을 잠깐 중지하시고 종이와 펜을 준비해 주세요. 앞으로 말하게 될 적용법들을 잘 적어 놓으시고 책상 앞에다가 반드시 붙여놓고 매일 보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초반 10분이 성패를 가릅니다. 이것은 프라이밍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다니엘 카드맨은 프라이밍 효과가 학습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뇌가 새로운 정보를 처음 접할 때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첫 10분간 뇌가 최대한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을 공부에 적용시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주요한 개념을 먼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개념을 미리 훑어보면 뇌가 정보를 예측하며 더 잘 기억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분 후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단어를 암기할 때 먼저 리스트를 한번 쭉 훑어보세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외우면 기억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자, 둘째는 25분 공부, 5분 휴식입니다. 프란체스코 시릴로가 개발한 이 포모도 기법은 인간의 집중력이 평균적으로 25분을 초과하기 어렵다는 연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 이론은 존 메디나의 브레인 룰에서도 긴 시간 집중하는 것보다 짧고 효율적인 공부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를 소개했거든요. 즉 25분 동안 한 가지 과목 혹은 주제에 집중하고 5분간 짧게 휴식을 취하면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업시간이 우리가 몇 분이죠? 40에서 50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5분은 너무 현실적으로 짧을 수 있고, 자, 이거 내용에 대한 포인트는 뭐냐? 일단 장기간 너무 오래 앉아서 공부하기보다는 적당한 시간 집중을 하고, 그리고 뇌가 그 정보를 정리하며 기억을 강화할 수 있게 반드시 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영어 단어를 외우면은 한 25분 동안 집중해서 외우고, 그 다음에 5분간은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면 기억력이 향상되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중 암기 효과, 즉 말하면서 공부하기입니다. 이 내용은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캐나다 워틀루 대학교 연구진은 소리내서 읽을 때 기억력이 2배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뇌는 청각과 시각 정보를 동시에 사용할 때 더 강력한 기억력을 만들어내거든요. 자, 따라서 소리내어 읽거나 친구에게 가르치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학습 효과가 2배에서 3배나 증가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어를 외울 때도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소리내어 발음해보고 문제를 설명하면서 누군가에게 가르친다는 느낌으로 정리해서 말하면 학습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내일부터 내가 공부한 영어 문법 옆 친구한테 설명해주면서 좀 그런가요? 그러면 내 앞에 인형 하나 놓고 가르치듯이 말하면서 공부를 하면 훨씬 학습이 더 효과적입니다. 자, 수면이 최고의 복습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아우,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잠을 자라고요? 실제로 하버드대 로버트 스틱골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직전에 학습한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변환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해요. 그러므로 공부한 내용을 자기 전에 간단히 정리해주면 가장 좋아요. 6에서 8시간이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하고요. 20분 정도의 낮잠을 활용하면 기억력이 더욱 향상될 수 있어요. 사실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6시간에서 8시간을 자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수행평가나 시험 준비를 하다 보면 4시간, 5시간밖에 못 잘 거지만 이 글의 내용은 날을 새거나 너무 과하게 수면 시간을 줄이는 건 좋지 않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영어 단어나 역사 내용을 자기 전에 한 10분 동안 가볍게 복습하면 다음날 기억이 훨씬 잘 남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5번째인데요. 뇌를 속이는 간격 반복입니다. 망각 곡선에 대해서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기 집중 학습보다 반복적으로 복습하는 것이 기억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벼락치기 하면 바로 다음날 되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이것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단어 암기법에서도 많이 언급했었는데요. 한 번에 100개
외우고 멈출 거면은 차라리 20개씩 5일 동안 반복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암기 과목들은 첫날 배운 내용을 1일 후 복습, 3일 후 복습, 일주일 후, 한 달 후 점점 간격을 늘려가면서 복습해주면 놀라운 나의 기억력을 느낄 수 있으실 거니 반드시 실천해 봅시다. 자, 6번째인데요. 운동을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입니다. 이건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뿐만 아니라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서도 운동이 단백질을 활성화하여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운동까지? 그러면 이걸 부담스럽지 않게 어떻게 학습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공부하기 전이나 중간중간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내 주변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걷기 해보면 어떨까요? 책을 읽거나 암기할 때 서서 공부하거나 가볍게 움직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수업 듣는 동안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것보다 공부 전으로 20분 산책을 하면 학습 능률이 훨씬 올라갑니다. 번째입니다. 감정을 이용한 공부법인데요. 도파민 많이 들어보셨죠? 다니엘 골맨의 감성지능 연구에 따르면 감정이 개입된 기억이 훨씬 오래 지속된다고 해요. 이것을 학습에 적용시켜보면 이미지나 스토리, 노래 등을 학습에 연관시켜보면 좋아요. 영어 단어를 글자만 외우기보다는 재미있는 이미지, 그림을 떠올리면서 공부해보면 기억이 오래갑니다. 또 단어를 50개 나는 오늘 외우기로 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맛있는 간식을 먹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간식 먹기 같은 이런 보상 시스템을 활용해보면 또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오래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한 7가지 전략을 활용하면 단순히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효과적으로 성적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정리해볼까요? 잠깐 중지하시고 이 7가지는 반드시 적어서 책상 앞에다 붙여놓고 실천해보시면 좋아요. 이제 뇌를 활용한 공부법으로 더 스마트하게 공부해보자고요. 이미 다 검증된 내용들이라 의심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방법들을 내가 실천해볼까만 생각해봐요.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 지금 바로 바꿔보세요. 공부 인생뿐만 아니라 영어 인생도 달라집니다.